안녕하십니까. 다운교육 오재성 소장입니다. 오늘 2호 학년이죠. 올해 고3에 이제 교과 전형을 제가 이번에 맡았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다 아시겠지만 수시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특기 4개 전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치나 강연을 좀 많이 할 때 이 올해 또 특히나 그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좀 눈여겨봐라. 뭐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주요 대학들 일명 서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학교장 추천이라 보긴 뭐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균형이라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뭐 연대 추천, 고대 추천 이렇게부터 해서 수도권까지 추천 등등이 있겠고 의학 계열도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중에서 고3들만 지원되는 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올해도 좀 의대 증원 때문에 많은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PPT를 통해서 분석과 조언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학생부 일반 교과와 또 지역까지 한번 참고해서 서울권, 수도권 참고해서 한번 올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영상 봤을 때 일단 일정이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은 6월 말부터 7월 달 초까지가 뭐 중까지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기말고사가 이제 3학년 1학기에 마지막 시험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험 자체에서 진행됐을 때 일정에서의 이제 기말고사와 시점으로 더불어 보통 학교별로 약간 케바케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에 추천을 이제 접수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신청이랄까요? 가정통신을 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2개나 3개 정도를 그렇게 다 코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들은 추천받는 학생들이 좀 국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권한 플랜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좀 많이 주고요. 학생 수가 좀 많거나 경쟁이 치열한 것 또한 수능이 좀 정시까지 써야 될 지역 말고요. 최대한 수시로 가야 될 경우는 특히 지방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추천에 제한들이 좀 있어요. 뭐 2장까지 써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여름방학 기점에서에 대한 추천받는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9월 9일부터 13일까지가 올해 공식적인 수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여름방학의 추천 전형이나 교과에 학교별로 다 학과나 무슨 대학을 쓸 건지를 정리한 다음에 자체 진학부장님이나 운영위원분들이 다 정리한 다음에 그쵸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추천이 되고 또한 꼭 같은 학과나 과들이 쏠리면은 너는 전기도 쓸래 너는 경영 쓸래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를 동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정 한번 보시면 좋겠다. 뭐 이제 주요 대학들만 뭐 일단은 지금도 15위권 정도의 학교들만 10위권 정도만 한번 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학교장 추천은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도 작년까지는 면접이 있었거든요. 수능 전에 면접이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일단 5배수로 해서 성적으로 걸러서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적 자체를 추렸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지고 수능 최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된 도표 안에서 봤을 때 주요 학교들 중에서는 수능 이전의 학교들 자체는 교과 전형만 봤을 때는 이화여대만 보이네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그리고 또 뒤에 또 이제 보지만 의학 계열 자체에서는 보다시피 의대만 놓고 보면 지방 물론 지역 인재도 있고 일반 교과 면접도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연세대 미래 의대 교과와 학종 면접이 있는데 교과도 면접이 있거든요. 그 학교 자체가 일단은 표시된 대로 11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일정도 유념해서 왜냐하면 교과가 모두 정량 평가만 실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아까 서두 인트로 얘기했을 때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자체로서 이제 지원 플랜을 세우고 그 이제 어느 정도의 N수생도 지원할 수 있냐? 현역만 고3만 지원하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표 자체가 이제 작년에서와 재작년의 표를 한번 경쟁률을 정리해 봤어요. 교과 종합 논술인데요. 역시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이 2, 3 대비 모두 줄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물론 학과 따나 또 아니면 대학 따라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그럼에도 전체 15위권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되는 학교의 경쟁률이 고3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그렇고 약대도 그렇고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교과전형 자체 학생들은요 변수가 있죠. 특히나 강남권 학생들 자체에도 상담을 해보면 자사고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도 이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을 거의 80, 90% 지원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과전형 자체가 2, 3보단 경쟁률이 파란색으로 줄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러나 이게 또 여러 변수가 있어요. 전격교원이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숙명이나 진선이나 대표 강남 쪽의 여고와 그다음에 뭐 영동이나 단대부고의 대표 남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자체의 뭐 1, 2, 3등이라고 가정하면요. 보통 1점 초극강 1.0x, 1.1x, 1.2x 정도까지가 1등부터 3등, 5등 안에 로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 자체가 이 교과 전형으로서 합격 전략도 세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도권과 서울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는 아까 서두에 보시다시피 주요 일반대도 2대밖에 면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남권에서 수능이 좀 나오는 전교권 학생이라면 일반고 학생들도 수능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이? 그러면 정시로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대를 썼을 때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일반 학추를 썼을 때 합격을 하면 정시를 못 쓰죠. 그러니까 더더욱 경쟁률의 감소의 영향도 있습니다. 다시요. 고려대학교 현재 고3만 쓸 수 있고요. 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고려대만 놓고 봐도 쓸만한 자원들이 또 의학계를 염두하거나 정시까지 염두했을 때는 일반 학추를 안 쓰는 거죠. 일명 수시 납치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인재나 학종으로 쓰고 그다음에 뭐 가천대나 이런 기타 등등의 추천 의대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해당된 등등의 경쟁률에 의대도 뿐만 아니라 일반대에도 교과의 이 온도 차이는 졸업생의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현역 중에서도 쓸만한 친구들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게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포트 양식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설명회 대용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기말이 끝나면 저도 지금 미리부터 지금 수의 상담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그럼에도 이 산출, 이게 뭐 자기의 성적 자체, 물론 지금 중간고사밖에 없기 때문에 등수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번 로직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된 지금 도표대로 뭐 휘문이나 중동에 대한 이제 예시죠. 작년 고3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렇다면 기타 숙명이나 은광도 마찬가지고요. 샘플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기말까지 끝나서 실질적으로 성적표가 다 나왔을 때는 7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간 기말 합산된 성적 기준으로 아무래도 교과 전형, 오늘의 이제 수업 테마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은 일명 정량평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만 보면 돼요. 아, 네가 해당된 모 강남 지역에서 2점대니, 2초니, 2중반이니, 2후반이니, 3대니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교과 역량 라인만 보고 나서 비교과와 그 다음에 기타 학과에 대한 경쟁력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교과 전형 정량평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로 갈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별의 산출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이나 뭐 학교나 그다음에 또 외부나 기타 뭐 코엑스나 이런 박람회 가서 상담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렇죠. 해당 학교의 산출 방식을 알아놓으시고 질문하시는 게 어디서든 상담하실 때 좀 유의할 것이다. 그렇게 좀 해당 샘플을 좀 보았고요. 요거는요. 제가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은 좀 팩트 체크의 기재부분일까요? 해당된 학생은 일단 일반고 학생이었고 3점대부터 하다가 2점대까지 성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본인은 재수할 마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의 수시로 갈 마음 플러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를 쓰겠다라고 라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요거에 이제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자세하게 뭐 이 영상을 확 체크할 건 아니고요. 스탯을요. 그럼에도 대략 쭉 보시면 저기 상이라고 해서 준경시 건 막 이랬거든요. 이 학생은 6장 중에 4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쓸 예정이고요. 교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누울 자리 잡고 수능 최저는 보통 10위권 자체는 3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15위권이나 이제 20위권, 일명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부터 일단 더 내려가면 다 2과목 정도가 최저가 있기 때문에 2개 5, 2개 6, 2개 7, 이과는 2개 8 이런 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이번 6월 성적을 보고 하니까 최저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2개는. 그래서 이렇게 2개와 그다음에 학종은 좀 로직을 4개, 2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줬다. 교과 전형 자체에서 오늘 제가 좀 나름대로 이 스샷을 넣어드린 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좀 체크할 때 말이죠. 교과는 역시 그럼에도 객관적인 입결을 보고 학과마다 입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신껏 킵을 하거나 하향으로 걸고 학종을 조금 약간 상향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에 해당된 이과 학생이 내신 한 1.5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뭐 3일 정도 되니까 이 작년 학생입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저 폼을 만들어서 미리 체크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해당된 위에 학교별에 의한 전 과목도 있고 일부 과목도 있고 수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학생은 이과생인데 자연계 학생인데 전교과는 1.5, 수학과 과학만 보면 1.4. 그러나 교과 전형 자체에서는 연대나 고대는 전 과목 계산이에요. 예, 물론 산출식이 뭐 연대는 주요 과목 빼고 남은 기타 과목에 대한 배분법이 다릅니다만 고려대학교는 일단 다 전 과목 계산하고 진로 과목 계산하죠.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학생은 전 과목 로직은 1.5대고요. 그 다음에 수과만 했을 땐 1.4대인데 수과만 보는 학교는 없죠.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정성평가인 수과 역량을 보는 종합전형의 메리트가 있겠고요. 일단 교과 전형을 썼을 때는 1.5 라인 되는 학교들을 이 오른쪽에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까지 예, 제가 과를 넣어서 학과까지 고려해서 넣어드린 샘플입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이거를 왜 이 학생은 1.5인데 너무 학교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6월 모의고사가 이 학생은 지금 해당된 국어하고 탐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시 라인이 10위권도 경쟁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시로서 그래도 서성한까지 가면 보통 상식적으로 1.5 정도 라인이 작년 입결 어디가 24에 공개 입결 보실 땐 1.6x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서성한까지 가면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는 맞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또 최저까지 경쟁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희대까지도 한번 예견해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 정도로 한번 일단 자, 더 나가서요. 이제 조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럼 아까 해당된 학생이 이어서 연장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부터 이 해당된 진로 과목 자체가 A를 맞으면 만점을 줬고요. 재작년까지는 그 A도 다 분포를 다 계산을 했어요. 좀 복잡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작년부터 단순하게 A면 만점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를 진로 과목 줘도 어떤 학교는 A의 비율이 너무 많죠. 60%의 A풀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자 고려대학교는 재작년에는 좀 진로 과목의 리스크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는 A 맞으면 A 맞았기 때문에 그럼 해당된 이 학생은 전교과 일반 산출식으로 그냥 했을 땐 1.55인데요. 근데 고려대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로직이 이렇게 바뀌진 않네요. 1.547. 조금 올랐죠. 물론 작년 이 학생은 참고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합격했습니다. 공대를. 그럼에도 어떻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저희는 지금 3학년 진로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말이 이 촬영했을 때 기말이 끝나고 보시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진로 과목 자체에 대한 산출도 유념하시라. 그래서 진로 과목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된 대학별에 의한 산출 방식으로 진로,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로로 3과목, 잘한 거 3과목 뭐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의대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그것도 유념하시라.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지금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좀 시뮬레이션으로 막 어디가, 그러니까 그 교과를 넣어서 해당된 학교의 점수를 어떻게 넣는 것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 저 어디가 데이 포털 사이트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학부모님들은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 산출기, 그 다음에 뭐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 교육청 거, 그 다음에 저기 데이 포털에 나오는 어디가. 보통은 저는 저 어디가를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어디가 자체에서 산출 성적을 넣으면요.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 예, 조금만, 처음에만 고생해 주세요. 성적 다 넣고요. 진로 과목 다 넣고요. 딱 저장해 놓으면요. 그 이하부터는 저 빨간색, 저 붉은색 표시 해놨지 않습니까? 대학별 성적 분석. 예, 거기를 누르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 영상 촬영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쵸, 오픈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기준은요, 7월부터 예정이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저는 예약된 학생들은 제가 수동으로 직접 산출 다 하고 있고요. 학교별도 다 들어와서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자동 로직은 안 된다는 거죠. 7월부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만 넣고 대학별 산출을 누르시면 해당된 저 옆에 학교들처럼 지금은 숭실대, 국민대, 동대 이런 식의 교과 전형의 샘플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의대도 교과도 의학계열, 약대교과, 치대교과 이런 등으로 해당된 희망대학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볼 수 있겠다. 체크해 봅니다. 자, 그럼 아니 중간에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교과 전형 자체에서의 체크할 것 유념이죠. 보통 제가 마지막에다 이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먼저 넣었어요. 고3 등급이 나온 다음에 전 과목, 주요 과목, 일부 과목. 그렇죠? 예,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고대는 전 과목. 왜? 반영 비율 약간 연대는 차이 나지만. 근데 내려가면요. 국수영사과, 국수영사 한국사. 예, 이런 식의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 자체가 해당된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잘한 거 10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출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자기는 3이라는데 또 자기는 2x라는데 제가 산출하면 또 이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영수가로 하면 1.9x인데요. 전과목으로 하면 2.3x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은근히 다 아시겠지만 은근히 또 이렇게 체크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리부터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교과전형 쓸 때는 너무 부담 가지신 분이 계세요. 너무 성적만 좋은 거 쓴 애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능 최저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면 이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진로 과목들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 리스크를 체크하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특히나 정말 매년 제가 교과 전형 지원하는 애들 중에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긴 학교였어요. 외대하고요. 한국외대하고요. 숭실대. 이 두 대학은 산출식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냥 단순 산출 많거든요. 국수영사과.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시면 빨라요. 2.3x. 뭐 굳이 어디가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사이즈 나와요. 근데 이 외대나 숭실대 이런 학교는요. 계산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별로 이 교과 산출이 달라요. 계산식이 뭐랄까요? 가중치랄까요? 예, 과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예, 그러니까 꼭 그런 학교들. 그래서 해당된 학교들이 내가 그 학교들이 있다면 그 산출 방식을 요강을 확인해라. 요강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정시를 왜 넣었을까요? 수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강남구청, 강남인강을 듣는데 그래도 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좀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정시 상담을 또 진행할 때 말이죠. 작년 정시에서도 정말 판도 변화와 그 다음에 좀 학생들 편으로 대박이랄까요? 예. 너가 고대의 이과를? 너가 고대 문과를 이과를 붙었어?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 그런데? 네가 고대 의대를 붙었어? 성적이 그런데? 작년에 고려대학교 교과가 뚫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정시가요 일반도 뽑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과로도 들어가는 정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고려대 교과를 또 N생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쓰죠. 고3들만 썼는데요. 그러니 지금에 나온 성적 자체를 비단 수시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정시에서도
내가 서울대는 학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이라 생각하지 마시는데 그래도 고려대 교과는요. 어떻게 개선되냐면요. 고려대 학교장 추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1.54 어쩌고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는 이초인지 1 후반인지 그럼 나는 학교장 수시만 써야 되는지 정시로 썼을 때 정시에서도 난 고려대학교 정시의 교과를 써볼까?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이 교과 전형에 대한 좀 지원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학교장 추천이 교과 100인지 출결이 들어가는지 학생부가 들어가는지 자 여기서 주목 부분입니다. 뭐 이제 후반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요강이나 선발을요. 미리 제가 이제 스케치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교과 정량적인 부분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교과 100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 연대가 교과 100이죠. 예, 그리고 서강대나 이런 데는 뭐 출결 들어가고 진로 들어가는데 리스크는 없어요. 거의 서강대도 교과 100으로 보셔도 돼요. 중대도 교과 100이에요. 출결 들어가는데 거의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교과로 경쟁력이 나는 거죠. 그러나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가 들어가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20, 성균관대가 학생부 30, 그 다음에 경희대도 학생부 30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해당되는 학교들 자체가 학생부에 대한 변별력도 있다는 거죠. 내신만 높다고 붙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서 5번 체크 포인트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비단 상위권만이 아니에요. 건국대, 동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부가 30씩 들어가거든요. 예, 성대는 아까 20입니다. 예, 학생부가 20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러면 20인데 소장님 그게 변별력이 커요? 커요. 그래서 작년도 내신이 1.3인 학생인데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고려대학교에 지금 작년 이사 발표에 입결 발표 난 것이 반도체나 그렇죠? 이런 인기 공대학과들이 1.3x, 1.4x예요. 그 학생 떨어졌어요. 그럼 정량적으로는 꿀릴 게 없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학생부의 리스크죠. 세계칠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변별력은 있다. 건국대도 30%, 동구대도 30%인데 학생부 들어간 데는 유념하시라입니다. 자, 저 표가 이제 학교장 추천 샘플이에요. 2, 3부터 저렇게 학교장 추천에 대한 양식을 줬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추천 받아서 동그라미 치고 신청 받고 낸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일단 저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자체가 추천 대상 자체 있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 그 학교가 작년 4%에서 12명으로 바뀌었어요. 예, 인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냥 그 학교에서 4% 대상 학생들만 추천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너무 다른 학교에 흡입이 많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원을 리밋을요 좀 확장시킨 거죠. 예, 특히나 인원수가 적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200명 학교의 4%하고 400명, 300명 학교의 4%가 추천 대상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제가 휘문고등학교, 영동, 단대부고, 흉명여고를 샘플로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퍼센트가 아니고 학생 수로 바뀌면 추천 대상, 특히 인원이 적은 은광이나 200명 학교들이 어느 정도 추천 대상에서 좀 더 호재가 되면서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한번 좀 그 지원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한 서영고나 건동홍수까지의 이번 요강 발표에 의한 어느 정도 로직 비율인데요. 그럼에도 일단 자체가 교과 전형 자체가 그렇죠. 10% 언더에서 좀 거의들 있고요. 기타의 중위권 대학 일명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명대, 뭐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이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비교한 게 뭡니까? 역시 상위권으로서는 학종과 정시가 많죠. 그 다음에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교과 많죠. 특히 광명상가. 그쵸? 보통 저 합격 로직선이 한 3점대입니다. 예. 뭐 2후반 3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내려갈수록 그래도 좀 성적만 우수하면 뽑겠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 자, 이제 집중하시죠.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죠. 올해 자체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 됐고요. 저도 22년째 입시합니다만 증원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 왼쪽이 이번 고3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고2의 좀 비율을 이번 고2도 개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냥 오픈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의대도 교가 일반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저기가 이제 지금 주황색이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교가 지역. 교가 지역. 뭐 일반보다 무슨 10% 더 많네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의대 증원에서 60% 지역 인재 활성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지금은 일반과나 일반 대학을 해서 서연고, 서성한, 이준경, 외시, 국숭세당, 광명상가, 건동호수까지 쭉 해서 한 30위권까지 거론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의학 계열 갔을 때는 그쵸? 이제는 일반 전형의 교과 외에 지역 인재인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강남 학생들이 많이 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쵸? 일반 교과는 저희들 쓸 수 있죠. 뭐 영남대 의대교과, 연세대 미래 강원도에 있는 교과 의대입니다. 그러나 지역 인재 저희가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혹시라도 지방 학생들이나 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쵸? 이제 올해 의대 증원에서의 이 교과 지역은 합격선이 요동칠 수 있다. 뭐 요동친다는 게 뭐 빵꾸까지 아니면 뭐 미달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전년 대비의 입결보다는 인원이 지금 교과 전형이 그래도 그죠? 교과 지역뿐만 아니라 학종 지역도 늘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합격 학선이 변수가 있다. 그렇게 일단 의대도 지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도 작년에 6관왕 된 학생인데요. 실제 좀 봐줬던 학생인데요. 보십시오. 뭐 스샷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지역으로 도배했죠. 일반은 일반인데요. 그럼에도 이 학생은 거의 불경 지역까지 다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6지역 학생인 거죠. 의대 학생. 그럼 제가 이 스샷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스샷을 더 증가될 공산이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의대가 거의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그쵸 60% 확대돼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인재 교과, 지역인재 종합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은 불가피하다 정도로 한번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관건인 게 이제 의학 계열의 선발까지 스케치는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선발 방식을 한번 봐야 됐죠. 그러면 최저도 있죠. 뭐 과목별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별로 다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캡처를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영상을요. 일단 선발 방식인데요. 샘플 갈게요. 고려대학교가 그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말이죠. 그럼 고려대학교에서 역시나 학기전 추천 교과 뽑고요. 과마다 차이 나는데 12명이고 졸업생 지원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학생부 아까 20이죠. 그쵸? 예, 성균관대도 아까 정정했죠? 20입니다. 30이 아니고 20이고요. 30% 보는 학교는 경희대부터 봅니다. 자, 그런데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최저가 있어요. 여기 관건이죠. 주요 대학들은 3개 7입니다. 3개 7. 고려대학교는 문이과 다 3개 7이고요. 예. 근데 내려가면 이제 뭐 2개 5,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최저가 관건이다. 수능 최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한번 유념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학교별로 쭉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노란색 메모했으니까 그냥 캡처해 보시거나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연대. 국수연과는 공통 과목으로 본다.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한다. 가중치 없다. n분의 1이죠. 1, 2, 3학년 다 n분의 1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 점수 본다? Z 점수 본다. 메모해 놓으세요. 이따 Z 점수 설명할게요. Z 점수 보는 학교는 연세대밖에 없어요. 주요 학교 중에. 전에는 뭐 시립대도 보고 막 그랬는데요. 다 이제 폐지했고요. 연대는 여전히 Z 점수를 고수합니다. Z 점수가 뭡니까? 학교 편차를 본다는 거예요. 편차. 평균도 보고, 그러나 일단 편차. 학교 수준별을 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1.3이어도 우리는 편차 좋은 아이를 볼 거야. 그게 Z 점수죠. 고려대학교요. 반영 범위, 전 범위, 석차 등급되는 거 다 되고 비율 나오는 거 이수 과목 한다. 연대하고 조금 다르죠, 로직이. 그 다음에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환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서강대요. 모든 과목하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다. 성취 비율 한다. 환산한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다양한데요. 연대급은 아니고요. 그냥 진로 과목 자체가 그렇죠? 어느 정도 성취되면 큰 리스크는 없다. 출결 좀 들어갑니다. 그 정도 일단 체크 가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들어가냐, 출결 들어가냐, 학생부 정량 학생부가 들어가냐, 그 하단표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성대, 경희대, 건대.
저기 또 동대도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주요 학교들 로직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들어가는 데가 조심하시라. 교과백이냐? 그 다음에 학생부가 들어가냐. 이해하셨죠? 출결은 큰 리스크가 없어요. 뭐 완전 진짜 결석이 미인정 뭐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념이 역시나 이제 학과별에 의한 온도 차이죠. 자, 보시면 해당 대학교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출제한 건데요. 그럼 이제 일단 파란색 자체가 재작년 경쟁률이고요. 주황색이 작년입니다. 막 다 비슷하려고 그러네요. 근데도 일단, 예, 여기 전기 쪽이나 화생공은 주황색이 떨어졌어요. 우측의 하단이요. 그 다음에는 일단 저 화학과나, 그 다음에 뭐 환경생태, 뭐 의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뭐 식공이나 이런 쪽도 막, 그쵸. 온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뭘 반증할까요? 왼쪽이 문과거든요. 누가 보면 저 무슨 기상청인 줄 알겠습니다만. 그쵸. 주황색이 왼쪽은 미동이 별로 없죠. 왜냐면 주황색은 입결이 크게 노동치지 않아요. 왼쪽의 문과는. 그러나 오른쪽에는 완전히 업다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쵸. 눈치 작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결을 이번 이사가 최근에 입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역시 왼쪽이 문과고요. 오른쪽이 이과표고 푸른색 표시가 그 해당된 학과 입결이 낮았던 과고요. 노란색이 좀 높았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아까 화면 넘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학교장 추천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1.8대, 1.7대, 노나 일모, 1어 1문 저런 학과들이 1.7x라고 돼 있습니다. 파란색 맞죠? 외고생도 있어요. 네, 이게 학교장 추천이 말이죠. 일반고만 물론 쓰긴 쓰죠. 그러나 문과 같은 경우는 광역자사도 써요. 네, 그리고 외고생도 써요. 저 정도 제가 외고생도 상담을 하는데요. 외고생 상담에서 모외고들 전교권이 1.23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해당된 성적 자체가 한 10등 정도에서 15등 사이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정도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정시로 가지 않는 이상은 학교장 추천도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 관련 느낌 오시죠? 일어, 노어나 이런 거 학생부 20 들어간다 했죠. 일반 학과 애들이 노어과가 어디 있어요? 중국어나 이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목 일부 학생들이 저 추천을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과로 갑니다. 이과는 건축, 가정교육, 지구환경 느낌 딱 오시죠. 뭐 상식적으로 저 해당된 과들이 높은 과는 아니죠. 인기학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학교를 쓸 때 소신껏 쓰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1.6x라고 저렇게 푸른색 70% 컷, 저건 추가 합격 컷이거든요. 저 정도 입결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해당된 학교에 따라 강남권 학생들은요. 저 정도이면 서울대 일반도 써요. 물론 합격에 대한 온도 차이는 있죠. 그러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난 의대 준비한 일반고야 라고 한다면 저 학생 자체가 저 정도 성적이면 5등 정도 뜨거든요. 5, 6등. 그렇다면 고대 일반학과로 환경학과나 가정교육 마음에 들겠습니까? 절대 마음에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 학생들은 빠져서 이과는 의학 계열이나 다른 쪽으로 빠졌을 거고요. 문과는 역시나 낮은 과나 어학 쪽은 소신껏 썼다. 나는 그래도 고려대학교 갈래 이렇게 쓴 거고 이과 학생들은 안 썼다. 그래서 학교별에 온도 차이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게 연대 제트점수입니다. 제트점수를 실제 이번에 주말에 했던 학생 건데요. 그 학생은 1.03이에요. 단수는. 근데 환산하니까 1.18로 떨어지네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부럽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학생은 막 표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원한 학생이 이 학생 의대 지원생인데요. 연세대 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대 캠퍼스도요. 의대는 Z점수 씁니다. 물론 뭐 이 친구는 교과로 쓰면 1.3x니까 최저만 통과하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학생 자체가 연대 미래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산출에 대한 로직을 유념하자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이제 합격한 애 위에 공대 밑에 의학인데요. 그러면 Z점수를 산출해서 공식화 시키면요 저렇게 나와요. 97.5, 98.6. 아까 이거는 이제 소위 Z점수로 바뀐 빨간색 점수, 붉은색 점수 있지 않습니까? 1.03이 1.18 됐다로 제가 산출을 한번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출해서 가중치와 등급별과 반영 비율을 넣었을 때 저렇게 됩니다. 그럼 위에가 연대 공대,
밑에가 연대의대에 대한 작년에 면접까지 있었던 부분의 로직입니다. 참고만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차 보아야 됐다고 그랬죠. Z점수가 유념할 것이 편차니까요. 그래서 샘플로 목동 지역과 송파 지역과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강남 대치 정도의 학교의 편차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고2 때의 편차잖아요. 근데도 역시 13 정도 18. 전국자사가 단수죠. 외대부고가 한 6, 7, 8. 그죠? 예, 민사고나 3, 4. 아무래도 학교 역량이 좋으면 편차가 좁죠. 이렇게 편차도 일단 좀 나중에 분석하실 때 유념하시라. 자, 성안 이중경 이렇게 한번 그냥 또 산출 방식 아까 연고하고 나서 일단 조금 이어서 간략하게 합니다. 성균관대 정량 평가 80이고요. 성균관대는 뭐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고대보다는 좀 리스크는 덜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량적인 부분 로직 잡고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부분 자체도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대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같아요. 한양대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최저가 생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추천에 대한 대응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한양대 메모하세요. 한양대 별표는 올해 한양대 교과 추천형이 새로 생겼고 신설됐고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세계 7입니다. 일단은 지난 입결하고는 절대 이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왜냐 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없는 주요 학교 중에 유일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연세대학교도 작년에 최저도 없었습니다만 근데 연대는 정말 이 로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이.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연대도 수능 최저 생겼고 한양대도 수능 최저 생겼는데 일단 한양대 특히 유념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대는 여전히 국수 영사 과한 이렇게 선발하고요. 정량적으로 가고요. 통과한 다음에 여전히 매년 10월 달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중대도 국수 영사과 공통으로 진행한다. 뭐 체크하고요. 뭐 진로 선택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데 이것도 큰 리스크가 없어요. 일단 어느 정도 A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도 A면 10점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B면은 9.43이다. B 뜨면 좀 리스크 주겠다. 이렇게 뜬 거지 않습니까? 그거만 좀 유념해 보시면 되겠고요. 경희대요. 문과 국수형사과한 그다음에 자연은 국수형과 이런 식으로 과목 산출을 넣어놨고요. 학생부 20 들어가고 진로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 정량평가 30입니다. 30. 20 아니에요. 30입니다. 그래서 7대3 정도로 비율 진행한다는 거 유념하세요. 7대3이에요. 7대3.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아까 같이 한양대만 따로 메모했는데요. 일단 등등이 그쵸. 특히 추천형 전형 자체로 유념하셔서 9대 10으로 교과 정성평가 10 들어간다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3개 7 전혀 들어간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동홍수 구수대다 뭐 시간상 다 브리핑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쵸. 일단은 건대 제한 없고요. 졸업연도 제한 없다는 거죠. 이건 졸업연도 제한 없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주요 연고는 N수행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하부터는 N생도 다시 써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추천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가 2점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여기서 가장 큰 전반적인 변수풀이 수능 최저가 없네요. 눈에 띄는 게. 그죠? 지금의 건대부터 세종대까지 딱 넣어놨더니 건대, 건동, 홍수, 국승사 이렇게 해놨는데 뭐 건동만 최저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최저 없죠. 그 다음에 동대는 잘한 거 10과목. 학생부는 30%씩 들어간대죠. 그러니까 건동은 정량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 대다수가 2점대가 되더라도 건동 지원할 때는 좀 유념하셔야 된다. 최저도 없죠. 학생부의 리스크도 있죠. 변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체크해라 등등이 좀 별 수 있겠습니다. 외시 건동호수 아까 산출 방식 그렇죠. 원점수 한다. 상위권 한다. 외대 보세요. 외대 제가 유념하랬죠? 이거 보세요. 완전 복잡 다양하죠? 국어 평균 점수에 곱하기 0.3 안 됩니다. 외대는 이 발표 점수하고도 변수고요. 환산 점수도 변수고요. 그래서 은근히 저는 여기는 이제 문과밖에 없잖아요. 서울 캠은요. 문과 학생들에서 일반고까지도 정량적인 2점대 학생들은 외대를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제가 상담 때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건대나 동대는 국수형과 등등등으로 진행한다. 홍대도 여전히
예, 여전 세계 7연속 최저 자체가 그죠? 좀 이게 이제 홍대 정도 되면 한 두 과목 정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6월이 아직 뭐 결과 발표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영어도 이번에 1등급 예정 등급이 1%예요, 1%. 역대급이죠. 예, 1등급이 그러니까 세 과목 충족이 지금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홍대 같은 경우도 이 최저 충족이 세 과목이 될까? 이것도 변수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눈여겨볼 대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숭령, 성신, 국민, 숭실, 세종 등등이 그렇죠? 산출 방식. 여기서 또 유념할 학교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체크포인트. 다른 학교는 괜찮은데요. 숭실대 보니까 과목이 달라요. 경상계열, 상경계열 보십시오. 수학이 35%, 국어는 15%.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정시 가중치죠? 가중치에 따라서 어드밴티지랄까요? 가산점이 달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상담할 때 이과 학생들은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근데 문과 학생 오잖아요? 수학 잘하려면 저는 꼭 상경 쪽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학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꼭 유념하시라. 자, 세종대 같은 학생은요. 와, 이것도 자, 올해 자유전공 신설됐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수 체크 포인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해당된 이 학생 보세요. 실제 상담 학생 거거든요. 전 과목이 2.48인 학생인데요. 국수형만 하면 2.2입니다. 좋죠. 지금 해당된 과목별의 케바케 중에 국수형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스물이 찾죠. 제가 이제 찾았죠. 학생은 교과를 쓰는데 자유전공 쓰자. 왜요? 자유전공은 국수형만 반영돼요. 이래서 또 체크 포인트죠. 예, 오늘 강남 인강에서 물론 상위권도 중요하고 의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2점대나 3점대 학생들이 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대에서 특히 예를 든 겁니다. 일반 과목, 일반 과하고 저렇게 자유전공과가 산출이 달라요. 이거는 유념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하셔서 해당된 비슷한 학생이 있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국수형만. 탐구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그냥 윗대학만 얘기하니까 좀 이지감 드시죠? 예, 뭐 참고로 이제 보통은 객관적으로 2 후반 3대 학생들, 3 중후반도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교과 쓸 때 많이 쓰는 학교예요. 가천대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교과가 메뉴가 2개가 있어요. 주목하세요. 한 중위권 학생들 주목하세요. 그러면 해당된 왼쪽이요. 학생부 우수 전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이 지역 균형이라 해요. 똑같은 뭐 정량적이라 할까요? 예, 다 정량적인 평가인데요. 그러나 다르죠. 왼쪽은 국수영사과 중에 뭐 한 과목 보내.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우수 전형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최저도 맞춰야 되고, 예, 아무리 중위권이든 뭐든 간에 내가 국수형 탐구 한 과목 했을 때 몇 점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 당연히 학생부 우수보다는 지역인재는 인원이 적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영 교과는 국수영사가 문과고요. 이과는 국수영 과고요. 자유전공은 국수영사 사과인데요. 반영 교과별 진로만 들어가요. 느낌 오시죠? 네. 여기서 끝났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또 가천대의 약간의 좀 꼼수 전형이란 말은 좀 웃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량적으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 과목 놓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국수영사에 관련된 A, 국수영 과 맞은 A, 이과 학생, 문과 학생의 자기 성적 보고 난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갈래, 인서울이라도 갈래, 수능 최저 못 맞추겠어. 참고로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느낌 오시죠? 일단 쓰라는 겁니다. 일단 써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라.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가천대가 머리 썼어요. 왼쪽에 학교장 우수, 학생부 우수는요, 교과 100하고 최저가 있고요, 끝. 오른쪽 지역균형은 최저는 없어요. 진로 과목 봐요. 근데 그러기에는 옥석 가릴 수 없죠. 다행이니까. 면접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넣고 일단 다 오라는 거죠. 야, 와봐.
그러고 나서 관련 면접 물어보고 앤서가 안 되면 아웃. 이런 식의. 그러면서 사실은 이 정도면 저는 면접력이 조금 세지 않으라도 기회 되면 지역균형도 혹시 수능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봐라. 이렇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의대입니다. 의대 교과하고 약대 교과 조금 얘기하고 약간 사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집중하십시오. 자, 교과 방식은요. 지금 뭐 작게 나왔으니까 조금 뭐 그렇겠는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역시 전교과가 보이는 의대 교과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의대인데 전 과목이에요. 근데 오히려 전 과목 아닌 학교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육안으로 봐도 국수영과, 국수영사과, 의대인데요. 국수영, 대전에 있는 건양대는 국수영만 봐요. 그러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다 1.0이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입결이 나오면 어머 이 학교는 뭔데 이렇게 학교가 높지도 않으면서 높지? 의대가 지방에 있으면서 산출이 적은 거예요. 예, 너도 1이냐 나도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참고로 이번에 고려대학교 의대의 학교장 추천 입결은 1.2x입니다. 1.2x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산출 방식 좀 유념하시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나 제일 제가 눈여겨본 학교들이 노란색 표시해놨거든요. 제가 강남권에서 상담하거나 목동이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 특수 지역 가서 상담하잖아요. 뭐 이게 재미란 말은 뭐 하겠는데요. 저 해당된 학교 자체가 특히 영남대 의대 교과는요. 창의 인재가 있고 따로 면접이 따로 있는데요. 해당된 저 영남대 교과는 일반 학생들 다 쓰는데요. 면접이 없어요. 그리고 재작년 입결은 1.3x였고요. 이번에 입결, 작년 입결은 1.2x로 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1학년 때는 국수영사과, 2학년 때는 국수영사과 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의대라도 역시 산출에 대한 부분 따라 전략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요건 제가 이제 뭐 강연 때나 설명회 때 따로 족보를 드리는 건데요. 그냥 제가 그냥 교과만 넣어드렸어요. 예, 교과만. 그래서 다 브리핑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보이는 자체가 최저들이 다 있죠. 의대의 족보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된 거에 의한 족보입니다. 예. 그러면 서울, 인천, 강원 가장 인기 좋겠죠? 해당된 학교에 최저들이 다 있다. 눈에 들어온 학교가 뭐 인하대, 가천대, 1등급 3개 필요하네요. 극강이죠. 그러니까 지방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1세계 맞추고 1점 극강초 찍고 그다음에 역시나 보시다시피 인하대 1.10x, 가천대는 1.0x. 교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면접도 없습니다. 교과 100입니다. 중앙에 갑니다. 충남권, 대전권이요. 뭐 로직들이요. 이번에 의대 증원된 주포커싱 학교죠. 예. 충청권, 강원도, 부울경, 대구, 경남,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제주까지 했을 때에 이 정도가. 그러면 역시나 오해하지 마실게요. 지금 보는 족보 중에서 지역 인재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서울 친구들은.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가 눈여겨받을 게 순천향 교과, 충북대 교과 이렇게 지역이 빠져있는 전형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단 체크하고요. 역시 또 육안을 보니까요. 예, 건양대 일반 학생 면접이 교과인데 10월 달에 면접인데 면접이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최저 없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쓰겠죠. 예, 그래서 쓰고요. 5명 뽑으면 돼요. 추가 학교 1명밖에 없었고요. 작년 입결은 1.0x입니다. 어련하시겠어요? 예, 그냥 극강된 애들 다 왔고, 그쵸? 최저 없으니 면접만 와라.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전북, 경북, 그 다음에 등등등 학교들이요. 뭐 1.1대부터 1.3x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하단에 있는 영남대 교가 일반 12명. 이번에 증원된 겁니다. 12명 국수영사과 한, 국수영사과 한. 그 다음에 면접 없고요. 창의 인재만 면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개 5. 최저가 4개 5예요. 누가 맞출까요? 힘들죠. 그만큼 전국에서 맞추면 와라. 웰컴 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입결 자체가 예, 좀 요동칠 공산이 있습니다. 1.2x인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증원되고 뭐하고 수능 난도가 좀 올라가면요. 입결이 제가 볼 때
4X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정도로 추론해 봅니다. 마지막 광주, 부울경, 제주 지역까지 했을 때 등등이 전남 쪽, 동화 쪽, 울산 쪽 등등이 울산대는요. 예. 이거 보십시오. 울산대도 이번에 40명 선발한 학교 자체가 증원이 빵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지역 인재도 교과가 신설이네요. 해당된 불경 학생들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합격 로직은요, 한 1.2에서 1.3x 예상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불경 학생들이 역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지방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캡처해 주십시오. 이번에 나온 어디가의 입결을 2, 3과 2, 4를 보기 좋게 구분했습니다. 캡처해 놓으세요.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일반 쪽으로 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의학 계열 자체도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제주까지 기타 의대 교과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란색 표시된 학교 한번 참고하시고요. 약대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럼 약대 자체도 일단 수도권만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지방까지 하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된 연중경, 고대는 세종에 있어요. 동숙, 여대가 좀 많죠. 그래서 이건 좀 우스갯 표현인데요. 여대가 의대 증원되면서 약대가 올해 좀 교과나 학종이 연쇄 붕괴될 수 있다. 뭐 붕괴가 막 이게 완전 펄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눈여겨볼 학교 보세요. 딱 보시죠. 덕성여대 약대가 되게 버라이티한데요. 뭐 국수경사하고 뭐 잘한 거 한 다음에 12과목 반 무슨 동대식이죠. 12과목 잘한 거 알죠? 그러니까 덕성여대 교과는 약대도 1.0입니다. 왜냐면 이거 똑같잖아요. 고대식, 동국대식이니까 잘한 것만 하면 이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리스크 있는 과목 빼면은 그래서 덕성여대 같이 저렇게 산출한 학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크고요. 그럼 제가 봤죠. 자, 보십시오. 지금 가천대나 제가 차이과 대학은 상대적으로 약대 중에서도 뚫린더라도 했는데 덕성여대 약대 보세요. 추합은 미공개했고요. 2년 연속 1.0x죠? 느낌 오시죠? 덕성여대 학교장 추천 보세요. 2, 3도 1.0, 2, 4도 1.0. 잘한 과목만 산출하는 위력입니다. 약대인데. 그죠? 그리고 가천대 정도는 인원은 적어요. 인원은 적은데 추합이 그래도 한 바퀴 정도 돌긴 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1.5에서 1.2x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볼 때 올해 가천대도 의대가 증원되고 막 했기 때문에 다시 2, 3 정도의 고대, 그러니까 교과 입결이 약대, 인천에 있는 가천대 메디컬 약대도 조금 입결이 로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체크. 자, 올해 자유입니다. 자유전공 신설이죠. 물론 서울대나 고려대는 원래 있었어요. 자유전공이. 근데 지금 해당된 특히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경대 이런 데는 다 새로 뽑은 거예요. 어디로 요동칠지 모르겠죠. 올해 잠깐만요. 이 강연 듣는 분들 잘 주목해 보세요. 올해 이제 체크 포인트가요. 의대 교과가 어디로 뛸 것인가, 지방 의대 교과는 과연 전년만큼 될 것인가, 수능 체제 어떨 것인가. 또한 일반대는 N수생이 쓰는 데가 있고 못 쓰는 데가 있는데 그 교과는 또 어디까지 뚫릴 것인가가 또 숙제인데 마지막 물음표와 느낌표는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없던 대학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당된 주요 학교 외에 수도권까지 자유전공이 다 선발합니다. 그러면 교과가 지금 노란색 표시했지 않습니까? 경희대도 직윤 49명. 그죠? 저렇게 다 외대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올해 자유전공,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수시 원서 쓰기 전에 한번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자유전공을 올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유념해라. 유념해라. 또한 가로치고 추가 합격은 있을 것이다. 추가 합격은 있을 것이다. 한번 찝어볼까요? 일단은 경희대 보세요. 경희대가 서울은 49명. 국제 용인에 있죠. 187명이 학교장 추천을 뽑아요. 이거는 요동치는 게 일반 과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 이건 같이 뽑아서 1학년 때 다니고 2학년 때부터 프리 초이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죠. 추가 합격 꼬리가 다를 것이다. 추가 합격이 그죠?
평균은 여전히 있을 건데 꼬리 붙는 애들이 너가 붙었어? 어머머 이런 애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유전공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도 있는데 올해 인공지능 신설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신설입니다. AI. 학교년 추천이 그쵸? 16명 뽑네요. 참고만 하세요. 제 경험상 볼 때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은 인기가 좋아요. 준의대급이에요. 정시는 안 가요. 정시는 붙어도 추가 합격이 그러니까 등록이 돼도요. 등록 안 하고 그냥 의대 간다고 N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시 때는 충성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올해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해당 학과는 인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가에 대한 부분 입결 다시 잊지 마시고요. 메모 체크하셔서 아까는 제가 산출하는 거 보여드린 폼이고요. 이거는 어디가를 직접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결이 나와요. 그렇죠? 연세대 입결 참고합니다. 서강대 입결, 고려대는 제가 앞으로 뺐어요 아까. 그렇죠? 제가 이것도 시간 좀 길면 다 얘기 좀 할 건데요. 이과분들은 괜찮던데요. 문과분들 눈 크게 떠보세요. 저기 지금 해당된 문과과 중에서 생뚱맞게 학교장 추천이고 명색이 서강대인데 4점대가 있네요. 소름이 올라오시나요? 그렇죠? 뽑는 인원은 3명인데 추가 합격이 1명이고 그러면 경쟁률은 6대 1인데요. 어떻게 4까지 갔을까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애가 썼다. 추합은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만한 애가 비등비등 왔고요. 얘네 최저는 3등급 3과목이에요. 상위권 중에 최저가 제일 낮아요. 또한 글로벌 한국학부가 작년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인원도 적었죠. 새로 뽑았죠. 그죠? 학교나 여기 상담할 때 야, 거긴 쓰지 마. 3명 뽑잖아. 뚫린 겁니다. 정말 크레이지 뚫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그럴까요? 이제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저 정보를 우리만 봅니까? 그렇죠. 다시 제가 볼 땐 여기는 출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로직이 없어서요. 다시 제자리 갈 것 같아요. 한 1.9대나 그렇죠? 이렇게까지 같지 않을까 등등이 예상됩니다. 그것만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성대교과 왼쪽이 문과고요. 오른쪽 하단이 이과로 1.8X까지요. 그 다음에 경희대 서울캠은 아시죠? 물화생지나 디스플레이만 이과 있고요. 공대는 다 용인에 있어요. 문과 어학 쪽은 다 용인에 있어요. 외교 쪽, 경영학과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저 문과 보세요. 경영학이 1.9죠. 그게 낮은 과가 아니잖아요. 학생부 리스크예요. 학생부 리스크. 그러니까 유념하세요. 등등등 체크. 가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캠 보세요. 국제캠 보니까 역시나 문과는 어학 쪽이 낮았고 이과는 건축 쪽. 반도체도 2.5 이내가 2.05가 초에는 아마 붙었네요. 여기도 학생부로 아마 뒤집었을 거예요. 반도체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등등입니다. 자, 동대 문과이과 갑니다. 동대에서는 그쵸? 얘네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네는 친절은 하네요. 동대는 잘한 거 10과목이라 했잖아요. 저 10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10과목 돼 있잖아요. 아까 덕성여대 그 분위기죠. 그냥 보니까 2점대인데요. 잘한 거니까 1점대죠. 어련하겠습니까? 잘한 거면 10과목이니까. 그쵸? 와, 그럼에도 또 갑자기 또 확, 그죠? 눈에 드물어오는 저 중어중문 저 뭡니까? 중문과. 학생부로 뒤집은 거예요. 이과 갑니다. 이과. 동국대 이과요. 약학, 의생명. 당연히 다 1.0 극강 찍었겠죠. 그런 애도 건설, 식품, 동물 이런 애 1.0대에서 2.0으로 10과목하고 그렇게 리스트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죠? 전교과하고 오른쪽하고 그죠? 그만큼의 이과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격적이니까. 문과는 최대한 가겠다. 이렇게 등등이 체크된다. 숭실대도 이거는 입학처 시작 그냥 했는데요. 캡처 보기 힘드시면 입학처에 공개되는데요. 왼쪽이 문과, 오른쪽이 이과로 돼 있고요. 제가 그냥 브리핑 해드리면 2.23대까지가 일단 합격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심하라 했죠. 여기는 특히 문과는 계산을 조심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산출 방식이 외대하고처럼 다르다. 그렇게. 고려대학 취업. 자, 이제 마지막 막바지인데요. 수능 최저.
자막에 강조해 주세요. 시뻘건색으로. 예.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신났다고 못 뽑는 인원, 그다음에 단위수, 방법 뽑는 방법, 그다음에 뭐 졸업생 되느냐 안 되냐, 뭐 과목이 몇 과목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체크. 수능 최저가 마지막 피날레죠. 그러면 지금 저게 어디 가는 저 수능 최저를 안 까서 지금 제가 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럼 입결은 지금 아까 거 어디 가 보시면 되는데 왼쪽 보세요. 그랬더니 학교장 추천 3개치를 저렇게 못 맞췄어요. 보건정책학과 세요. 1.5x 정도 됩니다. 근데 충족률이 40%, 국제학부가 50%, 간호대가 40%, 의대는 32%. 4개 5를 못 맞춘 거예요. 의대는 4개 5거든요. 예, 이거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 충족률이 40% 정도 됐어요. 이게 영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예, 국어 영어가 오르니까 충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따 후반에 막판에 강조할 거고, 예전에도 뭐 방송사에 가서 제가 6월 초에 Y 뭐 업체에서 가서 이제 예, 언론사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수능 최저에서 지역 균형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학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변수가 됩니다. 서서 보세요. 40%도 안 된다는 건 반도 못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시라. 그래서 일반 학교도 뭐 3개 7, 그다음에 고대는 뭐 여전히 3개 7, 그다음에 한양대도 3개 7. 일반대 그렇죠? 근데 이제 의대 보시면 3개 4가 많아요. 교과는 3개 4, 3개 4, 그다음에 아까 가천대는데 1, 3개, 1등급이 3개 필요한다 했죠? 저 보십시오. 가천대 각 1, 3개. 그죠? 세죠? 인하대도 마찬가지고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자, 수능 충족을 경희대학교 또 홈페이지에서 또 오픈했습니다. 보십시오. 의대는 68%. 3개 4예요. 고려대학교 4개 5보다 낫겠죠? 국어를 빼면 되니까. 치대는 40%. 한의는 50%. 이과하고 문과 따로따로 뽑아요. 이과가 더 낫네요. 35%. 약대 30%. 느낌 오시죠? 쟤네는 최저가 다 똑같거든요.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돼. 약대는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리스크다. 예, 그래서 이번도 제가 볼 때 유평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이 3개 사도 올해 숙제다. 이렇게 유념하시고요. 지방대도 제가 한번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일반 지역 인재, 그냥 지방 인재는 그 친구들 쓰니까 저희는 노란색 표시가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일반 종합, 교과 일반. 나와 있죠? 모집 인원은 적네요. 2사 기준입니다. 3개 4예요. 근데 경쟁률은 41대 1인데요. 충족이 32%입니다. 32%입니다. 32%. 그죠? 그러니까 충족률이 40%도 안 되네요. 3개 4를 못 맞춘다. 이렇게 충족에 대한 부분 유념하시라. 방식 분분 자체. 그래서 수능 최저 이번에 할 때도 제가 뭐 설명할 때도 그러는데 역시나 탐구가 올해도 관건일 때 사탐런이 올해 많죠. 사탐런. 과해야 되는데 과탐 하나 빼고 사회문화를 많이 하는 강남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럼에도 저게 표는 뭐냐면 탐구가 2개 해서 2.5면 버린다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버림. 올리냐 버리냐 크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탐구 한 과목이 잘못 나오면 그죠? 우리는 3개 4는 말할 것도 없고 4개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2개 들어가는 학교 평균 학교에 버림이냐 올림이냐도 유념하시라. 왜냐하면 교과에서 최저가 중요하니까요. 자, 거의 막바지입니다. 참고요. 자, 이건 제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단순 로직으로 모의고사를 뺐지만 그래도 정량적인 성적대만 봤을 때요. 역시 1점 초와 이런 학생들 자체가 학교장 추천, 학종을 배제하고요. 높게 쓴 애 만약에 빼더라도 역시 고려대 추천이 많아요. 네, 저의 시뮬레이션 저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잡았는데 역시나 1.7대까지는 고대학추는 무조건 1순위를 쓴다. 과는 두째치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내려갔을 때 3위나 2로 내려가면 그죠? 역시 중하위권 교과도 좀 보이고 학종도 보이죠. 그런데 상명대 교과, 국민대 종합, 그 다음에 한성대 교과, 보통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인서울 끝자락의 학교가 서울여대, 한성대 이런 학교들이요. 예, 교과 전형의 인서울 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4점대까지 저렇게 시뮬레이션 로직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리요. 일단 기말까지는 잘 마무리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대학들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량적인 산출은 유념하자. 요강을 반드시 정독해라. 저는 특히 올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원됐고 신설도 많고 자유전공도 있고 말이죠. 예,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됐는데 이 교과 전형 자체 노란색 표시했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교과를 안 쓰고 학종을 더 쓰거나, 그렇죠? 예, 의대도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마찬가지고 의학계열 지원하는 의치 한약 수학생들도요. 역시나 그래도 수도권과 서울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느낌 안 오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도 교과도 지방을 내려갈수록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일부러 왜 경북대 교과를 넣겠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내신이 좀 되는데 학생부는 활동이 약하고 면접도 자신 없다. 그러나 난 교과와 모의고사는 되겠다. 내신, 수능 최저는 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방, 교과, 의학 계열을 써라. 이렇게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입결 보셔라.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신설된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6장의 플랜을 나름대로 한번 제시하라. 제시해라. 그죠? 가상으로 하셔야죠. 교과도 쓰고 제가 칠판에 아까 쓴 거 일부러 그냥 깨끗하지 않게 그냥 팩트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판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 학종은 몇 개 쓰고 교과는 몇 개 쓰는데 교과가 내가 잠깐만요. 교과는 보통 확실한 데를 붙을 때 누울 자리를 하셔야 돼요. 뭐 이해하셨죠? 예, 거기 교과를 지르지 마세요. 학종은 지르시되 논술을 지르는 건 좋은데 교과는 객관적으로 쓰셔라. 마지막이요. 교과도 원하는 학과만 지원, 학과도 높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나 학생들의 판단을 하셔서 내가 학교 위주냐, 과 위주냐. 문과도 학과냐, 과냐. 근데 문과는 보통 학교 위주예요. 가서 로스쿨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전과를 하면 되거든요. 복선골. 근데 이과 학생들은 반도체면 반도체, 컴퓨터면 컴퓨터, 의학이면 의학, 기계면 기계, 육기계, 육전자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는 좋은데 그래도 자기가 성적이 애매하고 활동이 애매한데 무조건 학교만 높이면 아무래도 인기학과 썼을 때는 자사 특목이나 그렇죠? 또 학교 역량 좋은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그래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높이면 과를 좀 조정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과를 나름대로 낮추면 학교를 좀 높이고 이렇게 업다운에 대한 그 플랜을 세우시면은 어느 정도의 올해의 교과와 학추를 플랜 세운 분들의 합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시 한번 캡처할 거, 체크할 거 좀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차후에 제가 또 원서 전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면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